자녀 입시 비리인 줄 알았지만 사모펀드였어? 괜히 김용남 후보에게 사과하라고 해서 본인이 파묘를 당하네? 요즘 모든 언론에서 조국 후보에게 무지성 비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특히 더 뼈아픈 것은 같은 민주당 진영의 진보 패널들이 비판한다는 겁니다. 특정 다수가 마녀 사냥하듯 너도 나도 비판하길래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맞는지. 제가 1, 2, 3심 판결문과 공소 사실을 바탕으로 모든 공소와 그에 따른 판결은 어떻게 났는지 한번 해석해보고자 합니다. 참고로 전 전문 법지식의 자격을 보유한 사람이 아니며 핵심 유무죄 파트는 팩트만 말씀드리고 해석은 개인에 따라 논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음을 미리 밝히며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먼저 최종 대법원 판결서에 기재된 죄명들을 보시면 총 12개로 일단 가 부분 뇌물수수는 받는 것이기 때문에 조국 관련 기소, 그리고 카는 뇌물 공여이기 때문에 조국이 아닌 노안중 원장 기소 내용이겠네요. 조국은 총 11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일단 보시면 자본시장법 위반, 그리고 횡령 같은 사모펀드 직접 관련 혐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조국 후보가 말한 대로 본인은 사모펀드로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팩트인 것 같습니다. 일단 조국의 판결은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묶을 수 있어 보입니다. 자본시장법 위반이나 횡령 같은 기소가 없어서 사모펀드 관련 기소는 없다더니 왜 4번에 사모펀드가 들어가냐 의문을 가지시는 분이 계실 건데 이건 다소 불편한 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세한 건 영상 후반부 4번 사모펀드 증거인멸 부분에서 보다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고, 자,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가지 중 첫 번째, 자녀 입시 비리 관련입니다. 제가 영상 만들면서 쟁점이 많아 가장 힘들었던 부분으로 결론적으로 검찰이 기소한 입시 비리 리스트 중 약 90% 이상이 유죄로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자녀의 입시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라는 점을 유죄의 핵심 근거로 삼았고, 다만 마의 업무방해 혐의 중 일부 무죄가 나온 것도 있네요. 단 이건 아직 좀 더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표창장 증거, 세미나 증인, 인턴십 활동 시간 등 많은 부분이 조작 등 문제 소지가 다분해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뒤집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부분일 것 같네요. 두 번째, 장학금 부정수수 부분입니다. 장학금 관련은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두 개로 보시면 되는데 먼저 뇌물수수 혐의는 부산대 의전원에서 받은 장학금 600만 원이 부산대에서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에게 준 뇌물로 검찰이 엮으려 했던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무죄가 나왔고요. 개인적으로는 이거 볼 때 좀 웃겼습니다. 뇌물치고 600만 원은 너무 적은 금액 아닌가 해서요. 아무튼 법원은 직무 관련성 부족으로 장학금이 조국과 병원장 임명 등 둘 사이 직접적인 대가성이나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판단으로 무죄가 나왔습니다. 다만 청탁금지법은 유죄로 봤습니다. 설령 뇌물이 아니더라도 공직자인 조국과 딸을 경제적 공동체로 보아서 유죄가 나왔고, 이는 김영란법 위반했다는 취지로 아마 제가 알기론 600만 원을 다시 돌려준 것 같네요. 정리하면 검찰이 조국을 엮기엔 뇌물 혐의는 실패하고 금품 수수 정도로 끄는 것 같습니다. 결론은 자녀 입시,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는 둘 다 유죄 확정됐었네요. 여기서 잠깐 문득 든 생각인데 왜 600만 원은 유죄고 50억은 왜 무죄인가요?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600만 원 받은 건 부모와 경제적 공동체로 보고 조국이 받은 거라 본다. 반면 50억을 퇴직금으로 받아도 부모와 독립했다는 이유로 무죄. 대한민국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참 공평하다 그죠? 아무튼 자, 다음 세 번째, 유재수 감찰 무마인 직권남용 한번 보겠습니다. 이 건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유재수 전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비리 행위를 감찰 진행 중이었는데 조국이 정당한 이유 없이 감찰 중단을 지시하고 대신 사표를 받는 선에서 마무리해서 감찰반원들의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는 혐의입니다. 유재수 건은 혐의를 두 가지로, 첫 번째는 직권남용으로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 두 번째는 비리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사표를 수리하게 해서 금융위의 인사와 징계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나눠야 합니다. 먼저 직권남용은 정당한 권한밖의 행동으로 민정수석은 감찰을 종결할 권한은 있지만 비리가 확인된 사안을 법적 절차 없이 덮고 사표 수리로 마무리할 권한은 없다고 본 것 같습니다. 즉 직권남용은 유죄가 나왔죠. 하지만 저도 판결문 보고 안 사실인데 판결문에 유재수 전 부시장이 감찰받게 되자 당시 여권인 더불어민주당 실세 인사들을 통해 조국에게 전방위적인 압박을 넣었다고 인정하고 있더라고요. 여기서 여권 인사들은 지금도 민주당에서 활동하는 민주당 의원들과 조국과 함께 실형을 받은 당시 백원우 비서관을 지칭하는 것 같네요. 지금도 활동하는 민주당 의원에 대해선 따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조국은 압박을 받아들여 감찰을 중단시킨 듯 보이며 이게 참 조국 입장에서는 아쉬운 게 감찰 무마가 없었다면 형량이 2년까지 나오지 않았거나 혹은 집행유예를 기대해 볼 수도 있었겠지만 감찰 무마, 즉 직권남용이 결정타로 실형 선고의 주요 사유가 되지 않았나 싶네요. 다음 유재수 감찰 무마의 두 번째, 금융위 업무방해입니다. 결론은 무죄가 나왔네요.
흥미로운 점은 같은 사건 안에서도 금융위원회의 사표 수리를 지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이 달랐습니다. 검찰은 조국이 금융위에 유재수 사표를 받고 끝내라고 압박한 것이 금융위의 인사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판결만 놓고 보면 금융위는 민정수석실의 지시를 따를 의무가 있는 관계이므로 이를 방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 부분은 무죄를 선고한 듯 보이네요. 즉, 안에서 감찰 반원들의 일을 방해한 것, 즉 직권남용은 맞지만 밖으로 금융위에 지시한 것까지 업무방해는 아니라는 논리로 보이죠. 마지막 네 번째 핵심의 사모펀드입니다. 이 부분이 검찰, 그리고 국힘당 전신인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에서 조국펀드라는 용어까지 써가며 권력형 비리로 몰아붙였던 핵심이었습니다. 당시 자유한국당은 조국 TF까지 만들고 김용남, 주광덕 의원 등이 중심이 되어 연일 기자회견을 열어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 PE와 조국 일가의 관계를 폭로했죠. 영상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시 자유한국당 TF 위원들은 조국을 주식 작전 세력의 최정점이라며 비난했고 현재는 진보 패널들까지 나와서 열심히 비판하고 있는 부분이라 신중하고 꼼꼼히 판결문 받습니다. 잠깐 영상 초반에 조국이 사모펀드에 기소된 적 없다고는 것은 팩트라면서 그런데 왜 주요 혐의에 사모펀드가 있냐라는 내용 기억하시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검찰이 어떻게 해서든 사모펀드 관련해서 조국을 넣으려고 했던 흔적들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검찰은 본체를 잡으려고 증거인멸로 먼저 조국을 엮었지만 정작 본체인 권력형 비리는 기소조차 못했네요. 즉 검찰은 처음에 조국 일가가 사모펀드를 이용해 권력형 비리인 횡령 주가 조작을 저질렀다고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압수수색을 나갔고 당시 조국 측 하드디스크 교체한 것을 보고 이거 봐 사모펀드 비리를 감추려고 증거를 인멸을 하네? 라며 증거인멸 교사로 기소를 한 것이죠. 결국 조국을 증거 은닉 교사와 재산신고 허위 등의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도 사모펀드 카테고리에 억지로 엮어놓은 모습으로밖에 안 보이네요. 결과만 놓고 보면 검찰이 수사를 다했지만 조국 대표가 사모펀드 횡령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단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검찰은 사모펀드 본체로 볼 증거가 없자 사모펀드 증거인멸이라는 억지로 기소는 했으나 결국 대법원 최종 무죄가 나왔죠. 이 사모펀드 쟁점에 개인적으로 판결문에서 결과적으로 조국에게 가장 유리하게 나온 핵심 부분 무죄 파트로 전 읽히더라고요. 검찰의 핵심 쟁점은 세 가지로 정리 한번 해서 디테일하게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직자윤리법 위반, 즉 배우자의 차명주식 투자를 알고 있었냐, 몰랐냐. 두 번째, 재산신고 허위, 즉 투자금에 대해 누락한 게 고의다, 고의가 아니다. 세 번째, 증거 은닉 교사, 즉 자산관리인 하드디스크 교체에 조국이 주도한 거냐, 아니냐. 먼저 공직자윤리법 위반, 차명주식 등을 검찰은 조국이 정경심의 차명주식 투자를 알고 있었거나 가담했다고 보았지만 법원은 정경심이 차명으로 주식 거래를 한 것은 맞지만 조국이 이를 구체적으로 알았거나 공모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쉽게 말해 아내의 투자 내역을 남편이 다 안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보이죠. 다음은 재산 허위 신고,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때 일부러 재산 신고를 축소해서 허위로 신고했느냐가 주요 쟁점으로 검찰은 사모펀드에 투자해놓고 대여금이라 속여 국민을 기망했다 주장하였고 법원은 1심, 2심, 3심 모두 신고 내역이 결과적으로 사실과 달랐지만 조국이 직접 투자 내역을 조작하거나 허위 신고를 지시했다는 고의성이 없다라 봤는데요. 앞서 무죄가 나온 공직자윤리법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PC 하드디스크 교체를 지시한 혐의로 증거 은닉 교사입니다. 쟁점으로 보자면 자산관리인에게 아내를 도와줘서 고맙다라고 말한 것은 사실상 증거인멸 교사냐 아니냐가 핵심이었습니다. 결론은 이것도 법원에서 이것만으로 지시라고 보기 어렵다였습니다. 또한 자신의 증거를 숨기는 행위는 법리상 피고인의 저당한 방어권 범위 내에 속하기 때문에 무죄로 본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세 가지 쟁점에 있어 그동안 검찰과 언론들이 권력형 비리라고 주장했지만 결국 사모펀드 본체 관련해 해당되는 내용은 판결문에 찾을 순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조국이 사모펀드와 증거인멸에 관한 전체 항목에서 조국이 비난받을 문제의 소지는 보이지 않는 것 같네요. 검찰이 주장했던 권력을 이용한 차명주식 투자나 증거인멸 지시 같은 혐의들은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았거나 법리적으로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난 것이죠. 팩트만 따지면 횡령, 주가 조작 등등 조국 펀드라 불리던 사모펀드는 부인 정경심의 차명 계좌로 조국에게 도덕성 비난할 수는 있지만 지금처럼 조국이 사모펀드를 방관 혹은 직접 운용한 것처럼 법적으로 비난하는 건 분명 잘못된 행위로 보입니다. 한간에서는 정경심은 조국의 아내 아니냐? 그러면 공동체지? 라고 비판을 많이 하던데 헌법 제13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도 아니고 연좌제는 민주주의 법치국가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유죄라고 남편도 유죄가 되는 것은 반헌법적 발상이며 그렇기에 조국이 사모펀드에 법적 문제가 있으려면 공동체가 아니라 배우자와 공모를 입증해야 합니다. 제가 본 판결문에는 공모를 입증했다라는 내용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경심은 아직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및 관계자 8명을 고소한 상태로 당시 최성해 전 총장의 조작이 있었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본인 자백 영상이 녹화되어 있죠. 그렇기에 법리 다툼이 있는 쟁점들이 있어 지금 이렇다 저렇다 왈가왈부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이렇듯 조국이 사모펀드로 기소가 되었다는 말 자체가 거짓이며 확실한 것은 조국은 사모펀드로 기소가 된 적이 없습니다. 검찰이 파고 또 팠지만 결국 혐의점을 못 밝혀내고 그에 따른 공직자윤리법 위반, 즉 재산 허위 신고 정도로 기소하였죠. 당시 검찰은 조국을 수사 단계에서 사모펀드로 엮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사 동력을 잃지 않기 위해 주변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검찰이 사모펀드로 조국을 엮을 게 안 보이니 입시 비리로 틀었다는 증언도 당시 나왔었습니다. 그때 발견한 게 입시 비리와 장학금이죠. 그래서 조국 하나 잡으려고 한 가정을 멸문지화 수준으로 털었다 비판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이 방송에 나와 김용남 후보가 말하는 사모펀드 사건 정점에 조국이 있다라는 발언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어 사과하라고 한 것으로 보이네요. 제가 전달력이 좋았다면 저랑 비슷한 감정이 드셨을 건데 제가 법 전문가가 아니라 그런지 판결문을 공부하다가 문득 감성적으로 다가서지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 알겠어. 그래서 너 모든 게 무죄야? 라고 비판을 하실 분들이 분명 존재할 겁니다. 다만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검찰과 언론은 조국 때리기로 신명나 있었죠.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특검팀의 파견 검사가 20명 남짓인데 반면 조국 수사 1년의 과정은 100명이 넘는 검사들이 달라붙었다는 소문까지 돌며 70여 곳의 압수수색, 100건 가까운 영장 발부 등으로 당시 검사군단 지휘 라인으로 윤석열, 한동훈, 송경호, 실무수사팀으로 고영곤, 강백신, 김영철, 이정섭 등등. 여기서 익숙한 이름의 검사들 보이시죠? 대부분 이 검사 라인 그대로 추후 당시 이재명 대표 조작 기소에 투입됩니다. 대장동에는 송경호 지휘하에 고영곤, 강백신 검사 등이 주도했고 성남FC 후원금 관련은 이정섭 검사 등이 수사를 지휘하거나 관여를 했죠. 이 말고도 쌍방울 대북송금, 공직선거법 등등 요즘 법사위에서 당시 검사들 행적들이 쏙쏙들이 밝혀지고 있는 거 아실 겁니다. 같은 검사가 당시 이재명 대표만 조작 수사, 조작 기소했을까요? 똑같은 검찰 지휘부의 똑같은 수사 검사들입니다. 당시 이재명 대표에게 가했던 수많은 의혹 생선을 봤었을 때 조국에게도 최소한 똑같이 수사와 기소를 했을 것이라고 합리적 의심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또한 검찰들의 표적 수사 의혹에 이어 사법부는요. 당시 대법원 주심이었던 엄상필 판사도 논란이 많았는데요. 정경심에게 실형 선고한 엄상필 판사는 이후 조희대가 제청하고 윤석열이 임명해서 대법관 자리에 앉습니다. 그리고 진짜 더 이상한 것은 조국이 총선 당선이 확정된 다음 날 바로 조국 사건이 엄상필에게 배당돼 버리죠. 즉 엄상필 대법원장 정경심 유죄 주고 윤석열한테 대법관 임명받자마자 바로 엄상필에게 조국 사건 배당. 결국 조국도 정경심과 마찬가지로 엄상필에게 재판을 받게 되죠. 당시 여론은 이게 확률적으로 가능한 일이냐, 사법부의 잔인한 배당,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었다 등의 우연히 치부하기에는 이게 영화라도 사람들이 욕할 것 같네요. 다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당시 이재명 대표 여러 재판도 특정 재판부에 집중되었었습니다. 무작위 배당이 맞긴 한 거냐 등으로요. 조국에게만 너무 가혹했다라는 소리가 여기서 나오는 것이며 이 정도 수사를 받아 죄명 하나 안 나올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아무튼 최종 확정 선고 결과 조국은 이렇게 징역 2년 실형 확정이 됩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된 결심은 조국의 무죄를 외치는 것도 그 어느 누군가의 몰락을 원해서도 아닙니다. 6.3 선거 전에 많은 유튜브에서 정확한 팩트에 기반하지 않은 부분에 허위 억가 내용들이 많아서 진실은 무엇일까라는 단순 호기심에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 덕분에 조국 관련 일련의 사건들을 정리하는 시간이 되어 저 나름대로는 좋았네요. 저뿐만 아니라 팩트가 필요했던 사람에게 도움되는 영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마지막 한마디. 우리 최소한 갈라치기는 하지 말자.